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중국몽이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중국몽이 왜 발칵 뒤집어졌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2030 세대들의 리서치 결과가 말해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의 재팬타임즈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일본의 재팬타임즈는 8월 22일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반일을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제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4년 동안 내내 이 반일주의를 부르짖었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반일주의가 중국몽을 악몽으로 만드는 한마디로 반중국 역효과를 낳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자나깨나 반중 친미, 천멸, 중공을 부러짓는 이유가 있지요. 또한 중국 공산당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임기 내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중국 공산당을 빨아제끼다 못해서 영원까지 팔아버린 문재인 주사파 정권. 얼마나 많은 친중국 정책을 활용을 했고 내놓았으며 얼마나 친중국 정책으로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특혜를 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다? 모택동, 마오쩌둥. 중국인민 수천만 명을 죽인 마오쩌둥을 가장 존경한다라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DNA는 뭐가 있다?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문재인의 사상은 바로 공산주의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일본의 재팬타임즈가 아예 대문짝만하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그 본질과 반일주의의 본질과 중국몽이 아주 그냥 박살났다라고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일본의 재팬타임즈는 8월 22일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반일을 정치적 이슈로 활용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자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한국인들은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한다. 이것은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은 임기 내내 지속되었다. 지소미아 문제, 일본과 경제 교류 문제, 일본 정부와 관계 정상화 문제 등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일본 우길기 사형 범죄자 처벌법까지 만들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해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끝까지 친일파 청산을 부르짖었다. 자, 올해 8월 15일 기념사에서도 김원웅 광복회장이라는 자가 뭐라고 짓거려졌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정권은 역대 친일파 정권이며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끝까지 친일파를 청산하겠다고 지랄 발광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한국의 문화계, 특히 영화계는 해마다 반일주의 영화들을 수없이 만들어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위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착복한 범죄자임에도 그녀가 반일 전선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적극 옹호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주의는 도를 넘어섰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반일주의 정책에도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한다는 리서치 결과가 나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친중국 공산당 지지를 정책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고 공공연히 약속했다. 올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중국 공산당의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축전을 보냈다. 이러한 친중국 공산당 정책에도 왜 한국 국민들은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는 걸까? 또한 한국의 보수당 대통령 후보들은 이러한 반중국 공산당 정서를 대선에 이용하고 있다. 주요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강경한 대중국 발언도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통상 한국의 정치인들은 주요 무역국인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조심을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반중국 공산당 발언은 새로운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의 강경한 반중국 발언은 반중국 정서가 높은 한국의 2030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중국 발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뿐 아니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도 지난 7월 3일 한국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홍콩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지난 6월 한국의 시사인과 한국 리서치 공동조사 결과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기성세대는 지금도 중국보다 일본을 싫어하지만 한국의 2030 세대는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일본이 한때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매우 놀랍다. 지난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의 반중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8.1%가 중국을 악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의 2030 세력들의 58.1%가 중국을 악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선에 가깝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4.5%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는 젊을수록 낮았다. 20대가 15.9점으로 가장 낮았고 30대가 21.8, 40대는 28.3, 50대는 30.8, 60대 이상은 31.1도로 조사됐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심화한 것은 맞지만 한국 젊은 층의 이러한 경향은 특히 두드러진다. 한국 젊은이들이 똑똑하다는 이야기죠. 지난해 10월 미국의 퓨 리서치 조사 결과 호주,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 14개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50세 이상보다 20대에서 40대의 반중 정서가 더 높게 나온 사실도 매우 놀랍다. 현재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친중국 공산당 정책에도 반중국 공산당 정서 확산 분위기의 핵심인 한국의 2030 세대의 반중 정서는 내년 3월에 치러질 한국의 대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아직도 기성세대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남아있고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미국보다 중국에 더 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한국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반중 정서가 본격화된 것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다. 중국이 관광객의 방한 금지 등 각종 보복 조치를 내놓자 반중 정서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의 오염 물질이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한국의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불투명한 대처가 반중 정서를 더욱 부추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한국의 대선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2030 세대들의 확실한 반중국 공산당 정서는 지금 계속 확산 중이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내 반일로 일관해 왔지만 오히려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오히려 반중국 정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모호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중들은 문재인 정부의 중국몽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놀라운 것이다. 문재인의 반일주의 정책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중국몽을 강하게 타격하고 있다. 반일주의 문재인 정권은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는 친중국 공산주의 정권이냐, 친미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의 중국몽은 현재 악몽이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재팬 타임즈가 밝히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반일주의 정책이 오히려 친중국 정책을 구사했던 중국몽을 대침몰시켰다.
대한민국 2030 세대의 58.1%가 중국을 악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재팬타임즈가 기가 막히게, 한마디로 문재인 주사파 정권, 반일주의 정권, 반미주의 정권, 문재인 정권을 일본의 재팬타임즈가 싸대기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